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ISA 계좌 안에서 월배당 ETF를 처음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2024년 버전으로 새롭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여기에 편입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의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2023년 기준으로 배당 얼마나 줬는지 배당 수익률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초자산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자산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초자산의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초자산이 선택이 되면 개별 종목을 또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입할 종목과 그리고 개별 종목의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실천 방안만 순차적으로 계획 잘 세우게 되면 사실 투자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ISA 계좌 안에서 월배당 ETF 직접적으로 한번 투자를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월배당 ETF의 투자의 핵심은 가격 변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ISA 중개형을 개설을 해야지 우리가 월배당 ETF 투자를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나 가격 변동보다는 내가 원하는 목표 배당금을 얼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목표 배당금을 뭐 10만 원, 뭐 20만 원, 뭐 3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 금액을 설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목표로 하는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는 꾸준히 매수, 그다음에 꾸준히 배당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은 신경 써서 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각각의 기초 자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내 주식 월배당 ETF 주는 상품은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운용사 이름입니다. 타임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코리아 플러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 상품입니다. 해당 종목은 운용을 정말 잘 합니다. 그래서 분배금도 일단 2023년 기준으로 8.4%, 8번 지급했는데 연간 예상 분배율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일단은 평균 분배율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2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질 분배율보다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200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ETF 상품이고요. 얘도 8번 줬는데 분배율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성장 중심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자, 우리가 보통 6% 이상의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배당 중심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장 중심과 배당 중심의 차이점은 성장 중심은 일단은 배당은 많이 주지는 않지만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데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이고요. 그다음에 배당 중심의 경우는 고배당 상품일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 가시게 되면 커버드 콜을 일단 배울 겁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조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입니다. 탑 10은 10개의 종목, 은행 중심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10개의 종목으로 월배당 ETF가 만들어진 거고요. 2023년 후반기에 아마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3년에 예상 분배율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6% 정도까지는 충분히 연간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편입할지 여부 먼저 결정하시고요. 편입하고자 한다면 3개의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지를 한번은 고민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다고 한다면 뭐 타임 포트폴리오 아니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이 종목 둘 중에 하나를 대체적으로 선택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월배당 ETF 기초자산 슈드입니다. 슈드. 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얘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월배당을 주고 있으며 한국형 슈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배당 성장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성장성, 일부는 배당 수익률. 그래서 왜 유명하냐면 그냥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편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배당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한 10에서 12% 정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4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그냥 수수료 즉 보수 기준으로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H가 있으면 해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 자체를 없애줘요. 왜냐하면 자, 일단 기초자산 자세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입니다. 기초자산이 미국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H가 있으면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은 없고, H가 없는 상품들은 환노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을 받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선택할지 환노출을 선택할지 그 기준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그냥 환해지와 환노출 상품이 모두 다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둘 다 섞는 방법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환노출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자, 무엇은 오를까요? 환율은 그래도 올라줍니다. 자,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초자산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폭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손실폭을 조금 제한하는 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의 연간 분배율 수준은 3에서 4%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에서 4% 정도의 연간 분배율과 성장률 그래도 한 8에서 한 10% 정도를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슈드를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초자산은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인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배율 수준만 보더라도 분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점 초반대부터 한 3점대까지 현재 이렇게 상장되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미국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ETF 유형으로 보게 되면 자, 성장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 30 지수,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S&P 500, 그 다음에 배당 귀족, 배당 킹은 나름대로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종목들로 편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군들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캐시카우 100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 현금 흐름이 좋은 100개의 기업을 가지고 편입해서 운용되고 있는 이런 상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성장 중심의 경우는 이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크지만 배당은 썩 많이 주지 않는 형태의 상품군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배당 ETF 중에는 사실 되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커버드 콜입니다. 자, 커버드 콜은 일단 분배율만 먼저 보시게 되면 환상적입니다. 10%, 6%, 6%, 12% 정말 많이 줍니다. 다만 이 커버드 콜의 경우는 콜 옵션이 있습니다. 콜 옵션 매도. 자, 콜 옵션 매도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커버드 콜은 일부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부는 콜 옵션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얘는 이익이지만 얘는 손실. 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콜옵션 매도자는 이익이지만 주식 보유에 있어서는 하락. 자, 그러면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폭이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분배율은 많이 줍니다. 자, 그럼 분배율은 도대체 뭐로 주냐? 바로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는 매수자에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받고요. 이런 프리미엄을 수취한 것을 가지고 분배금을 주는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한 8% 이상의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커버드 콜을 편입해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커버드 콜을 선택했다. 배당은 정말 많이 주지만 상방은 닫혀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기초자산이 나스닥 100 거기에 콜옵션 매도가 포함된 거. 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 S&P 500이 기초자산이고요. 여기에 콜옵션 매도가 100% 몽땅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와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미국 배당은 슈드입니다. 아까 잠깐 배운 배당 성장 중심의 슈드. 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S&P 500의 커버드 콜이 여기는 한 40% 내외, 여기는 한 10 몇 퍼센트 내외로 이렇게 편입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드와 아니면 커버드 콜을 각각 혼합해서 혼합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전략을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혼합해서 관련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미국 탑10, 미국 테크 중에 10개의 기업과 그 다음 10% 프리미엄, 이건 연간 한 10%를 배당 수익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 국채 30년 액티브 요 아이도 자,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커버드 콜 매도 기능을
혼합해서 요번에 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는지는 아직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상담법은 많은 배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커버드콜은 8% 이상의 고배당을 원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택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품군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커버드콜도 있습니다. 무려 4개의 종목이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2023년에 분배금이 12번을 몽땅 다 줬더니 대략적으로 분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의 경우는 8% 이상의 분배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는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KB스타 200, 200, 200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와 콜옵션 매도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상품들이고 분배율의 기초 자산에 대한 재원은 바로 콜옵션 매도에서 발생되는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영상 여러 개 찾아보시게 되면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들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배당 ETF를 투자했었을 때 그 가격 변동 빼고요. 연간 분배율로 하면 한 11% 정도까지는 충분히 맥스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 받으려면 무조건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커버드 콜은 상방은 어떻게 됐다? 막혀 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배당만 그냥 꾸준히 잘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격 변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개념과 그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배당 중심으로 그냥 배당만 안정적으로 잘 받으면 돼. 요게 하나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도 얻으면서 배당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커버드 콜의 비중은 줄여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공부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에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추가적인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 중에 미국 채권입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도 국채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살펴보시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 연동 국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등급 회사채, 그리고 하이힐드 액티브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채권들은 분별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는 분별 수준이 그래도 나름 꽤 높은 편이다라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의 경우는 미국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고 현재 분별 수준으로는 한 3에서 많게는 6%까지 하이힐드 채권의 대체적으로 분배율 수준이 많이 높았다라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채권을 혼합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약간 줄이면서 적정선에서의 분배율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한 번쯤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 채권입니다.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국내 채권은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은 만기 매칭 채권입니다. 그래서 해당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일정 부분 조금 더 수익을 주고 그 다음에 25-11은 25년 11월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월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12번 준 이 아이가 3.61%니까 시중금리 수준의 분배율은 주면서 만기까지 버텼을 경우에 또 예상되는 만기 수익률까지 조금 더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금융채, 그 다음에 중기우량 회상채와 관련된 회사채가 현재 상장돼서 운영되고 있고 배당 수준은 금리채 액티브가 상당히 좀 높았다. 이런 걸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충분히 편입해서 운용을 해볼 만한 그러한 상품군이 바로 채권이다라는 점. 자, 다음은 리츠입니다. 자, 리츠는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기는 합니다. 다만 금리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는 사실상 성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배율은 상당히 좀 많이 주는 고배당 상품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츠의 종류는 국내외 리츠가 다 있습니다. 일본 리츠, 미국 리츠, 여기 안에는 국내, 여기는 혼합되어져 있는 혼합 형태의 리츠들까지 모두 다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으로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어 거기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 혹은 이익을 우리에게 지급해주는 그러한 상품이 바로 리츠인데요. 만약에 편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편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리츠는 잘 모르겠다, 제외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리츠는 제외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기초자산에 편입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리츠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인컴입니다. 인컴은 그냥 자산 배분형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그 다음에 테슬라 인컴과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을 섞어버린, 그리고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 아이도 이번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는 아무런 데이터는 없다라는 점. 자, 그러면 에이스 글로벌 인컴의 경우는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10개의 ETF 중에 자, 배당을 많이 주는 자산군으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상품군이고요. 자, 분배율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커버드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분배율 수준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 글로벌 멀티에셋 TIF는 타겟 인컴 펀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글로벌 선진국 주식과 그 다음에 채권들이 모두 다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분배율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코덱스 테슬라 인컴은 자, 테슬라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곱하기 커버드콜. 여기에 추가적으로 70%는 국내의 종합채권으로 이렇게 편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인데 한번 2024년 기준으로 아직 분배금을 주지 않았는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형 형태로 내가 스스로 자산 배분하지 않고 해당 종목들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수준의 배당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초자산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자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신 다음에 세부적인 종목들을 어떠한 것들을 편입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이 무려 몇 개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고요. 자, 비중은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10%, 각각 기초자산 10%씩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인컴 10%에서 최종적으로 100%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예상 분배율. 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냐면, 자, 이 각각의 기초자산 중에 2023년 기준으로 분배율이 가장 높은 아이들의 종목들을 그냥 편입을 한 겁니다. 나름 뭘 만든 걸까요? 투자 전략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으로 예상 분배율이 높았던 아이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모두 동일 비중으로 쭉 하다가 자산 배분형만 20% 편입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배당 수익률이 6%면 해당 상품군들을 쭉 조합해서 예상 배당 수익률을 6%로 만들어서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요번에 알려드리는 이 포트폴리오는 뭐다? 각각의 기초자산 중에 예상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아이들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편입했고요. 자,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7.09%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7.09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커버드 콜이 많이 편입되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얘네들은 배당 많이 안 줬으니까 삭제해버리고 만약에 커버드 콜 비중을 높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배당 수익률은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도 직접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래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반드시 점검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월배당 ETF 어떻게 운용할지 나는 매월 적립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자산 쭉 리스트업 하시고요. 비중은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8개 종목은 10만 원, 나머지 자산 배분형 20만 원 해서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3년 기준으로 그래도 7.09%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내가 더 이상 매수할 수 없을 때까지 혹은 내가 목표 배당금이 도달될 때까지는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시점부터는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비중만큼 고스란히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의 목돈을 일시에 매수를 하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709만 원의 배당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월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59만 원 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배당을 늘리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무슨 비중을 높인다? 커버드 콜 비중만 많이 설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상하고자 하는 7.09%그 이상의 배당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나는 한 6% 정도만 얻고 싶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줄이면 됩니다. 여기 인컴도 사실 배당을 좀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컴이나 아니면 커버드 콜 비중을 조금 줄이게 되면 충분히 6%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월배당 ETF의 투자의 유형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성장과 배당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배당 중심이다라고 생각되시게 되면 커버드콜 비중만 높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배당 중심, 즉 커버드콜 비중을 낮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혼합 형태로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정선에서 커버드콜과 적정선에서 성장 중심을 잘 믹스해서 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종합적으로 기초자산을 조금 혼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각의 기초자산들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편입해서도 충분히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배당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상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충분히 미래의 배당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형태의 구조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매월 적립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목돈을 한꺼번에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목돈을 분할 매수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목돈을 분할 매수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조금은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편입 비중을 나눠서 투자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검이라고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 하는 거,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바꾸는 건데요. 예전에는 일반적인 리밸런싱을 알려드렸다라고 한다면 한 1년 정도 쭉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동일한 기초자산에서 만약에 1년 동안에 지급한 분배율이 동일하다면 자, 여러분들 배당은 저렴할 때 사는 게 유리할까요? 비쌀 때 사는 게 유리할까요? 사실 배당을 많이 받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렴할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동일한 기초자산의 종목 중에 동일한 분배율을 지급을 하는데 그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해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분배율을 줬을 때 가격이 저렴한 I로 그냥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B 종목과 동일한 기초자산이라고 했었을 때 동일한 분배율을 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낮은 무슨 종목으로 B 종목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리밸런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 ETF는 저렴할 때 많이 매수했었을 때 뭘 많이 주는 거죠? 배당 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월배당 ETF 어떻게 투자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 기초자산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한 대략 한 8개 정도는 있습니다. 국내, 해외, 슈드, 커버드 콜, 채권, 리츠, 인컴, 그리고 국내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각 기초자산 중에 무엇을 편입할지를 결정하시고 투자 비중을 퍼센테이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산에 몇 퍼센트 투자할 것인지 선택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종목을 많이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종목들이 중복되게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중심이냐, 성장 중심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혼합해서 배당 성장 중심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상품을 가지고 매수해서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립 형태인지, 목돈을 운용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리밸런싱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비중을 조정하겠다. 아니면 수익률 기준으로 나는 매매 차익이 주 목적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다, 나는 목표로 하는 분배율 기준으로 쭉 갈아타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먼저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월배당 ETF를 ISA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게 되면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나? 과세 이연 효과. 그리고 지급받는 배당금은 재투자하게 되면 뭐가 많이 늘어날까요? 거기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인 마찬가지로 배당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형태로 꾸준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서 한번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소액으로 먼저 매수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격이 변동됐었을 때 내 마음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린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배당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